준델리입니다. 오늘은 힙파트의 머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렉서 머슬입니다. 플렉서 머슬은 대표적으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리오소아스, 살토리우스, 그다음 TFL, 렉투스 페모리스, 어덕터 롱구스, 팩티네우스 이렇게 있고요. 플렉서는 OKC 상황에서는 힙을 플렉션 시키기도 하지만 CKC 상황에서는 힙을 플렉서 시키는 대신에 골반을 안테리어 로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시 상황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만 시케시 상황에서는 고관절을 고정하기 때문에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소아스가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힘과 리액터 머슬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커플링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힙 플렉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소아스 메이저 마이너입니다. SLR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배근육들의 활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허리가 뜨지 않고 힙이 플렉션 되면서 허리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뜨지 않고 일정 각도가 넘어가면은 이노미네이트 보니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배근육들의 활성이 감소가 되어 버리면은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 프록시멀에서 힘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요도틱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뜨면은 배근육이 약하다 혹은 소어스 머슬들이 좀 긴장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반대로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렉투스 업도미널 머슬이 너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이 소어스 메이저와 마이너의 힘을 좀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무조건 다리를 잘 들어 올린다고 해서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반대의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복근 운동들도 많이들 하시니까 힙 플렉서 머슬보다 업도미널 머슬의 긴장도가 너무 증가해서 오히려 힙 플렉서를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리오소아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TFL입니다.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라고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디뎠을 때 골반의 안정성을 담당해 줍니다. 그 개인의 근육의 기능으로 보면은 힙을 플렉션 시키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다리를 디딜 때 이렇게 안쪽으로 발구스 스트레스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TFL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 TFL이 긴장하게 되면서 일리오티bial 밴드까지 연결되는 근육의 긴장도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넣은 거는 바로 살트리우스입니다. 살트리우스는 ASIS에 붙어가지고 이 무릎 내치기에 이렇게 붙는데요. 다리를 플렉션하고 그 다음에 익스턴 로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에비덕션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자세가 가부좌 자세인데 앉아있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될 때 양반다리 자세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한쪽으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반다리 자세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비덕터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혹은 어덕터의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살토리우스의 근 긴장도가 증가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힙 플렉서를 써야 되는데 이 살토리우스의 긴장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힙 플렉서와 에비덕션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덕터입니다. 어덕터는 총 얕은 층과 중간층, 깊은 층 해서 총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얕은 층은 팩티네우스와 어덕터 롱구스, 그 다음에 글라실리스가 있고 중간층은 어덕터 브레비스, 그 다음에 깊은 층은 어덕터 마그누스가 있는데 큰 모음근이라고 합니다. 큰 모음근은 안테리얼 헤드와 포스테리얼 파트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테리얼 파트는 보통 인터럴 로테이션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포스테리얼 파트는 안테리얼 파트는 보통 플렉션과 아니면은 인터널 로테이션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테리얼 파트는 익스텐션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폐쇄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이 보통 어덕터 근육을 지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이팅 너브 자체는 익스텐서 머슬들, 뒤쪽에 있는 머슬들을 좀 많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TBR 너브가 어덕터 마그누스 포스테리얼 파트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음근은 모음 근육의 총 단면적의 60%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어댑터가 쓰여지는 경우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래서 프론탈 플랜에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탈 플랜에서는 인사이드 킥을 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왼발로 다리를 지지를 하고 오른발로 인사이드 킥을 차는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어댑터 머슬들이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어댑터 머슬들이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지면서 인사이드 킥을 이렇게 차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어댑터 마그누스가 힘을 쓰게 될 때, 이 글루테우스 미디우스의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적절하게 일어나야지 이 어댑터 마그누스의 힘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고요. 글루테우스 미디우스가 이 어댑터의 감속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쓰지 않게끔 여기서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힘이 너무 부족하게 되어버린 경우, 이렇게 한 발서기 할 때 골반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글루테우스 미디우스가 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골반이 반대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어덕터가 이렇게 쓰여지긴 하지만 이거는 어덕터가 많이 쓰여져서 생기기보다 예비덕터가 약해져서 생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한쪽 다리로 인사이드 킥을 차는 상황이고 이거는 게이트하는 상황에서 오른발로 지지하는 상황인데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어떤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글루테우스 미디우스의 적절한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거고요. 처진다기보다 조절이 되는 거죠. 트렌덴버그 사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글루테우스 미디우스가 약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덕터 머슬들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레시프로컬 이니비션으로 인해서 글루테우스 미디우스가 약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지탈 플랜입니다. 이 모음근에 여기 힘선이 있는데요. 모음근의 힘선이 40도에서 70도 정도가 되면은 미디얼 라테랄 축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ML 축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이 안 돼서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어댑터 머슬이. 근데 40도 이하에서는 플렉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70도 이상에서는 익스텐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힙이 70도 이상까지 이렇게 플렉션 된 상황에서는 이 어덕터의 머슬이 이 ML축의 그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익스텐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40도 이하, 다리가 이렇게 뒤로 뻗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ML축의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렉서 머슬의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딥 스쿼트를 하게 될 때 90도 이하에서 이렇게 힘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힙이 100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되면은 힘선이 이 ML축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익스텐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 스쿼트를 하게 될 때 엉덩이 근육에 힘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어덕터 롱구스나 마그누스의 힘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덕터의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힙의 인터널 로테이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글루테우스 미니무스, 메디우스의 안테리어 팔트가 있고, 그다음 TFL, 어덕터 롱구스, 어덕터 브레비스, 팩티네우스가 있습니다. 피머 헤드가 있고 그레이터 트러칸타가 있습니다. 그레이터 트러칸타 기준으로 이 약간 뒤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는 이 글루테우스 미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트의 경우에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글루테우스 미디우스의 안테리어 파트는 인터널 로테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인터널 로테이터의 그 기능은 보통 걸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서기를 하고 다리가 뒤에 있다가 스윙 페이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때 왼쪽 골반이 그냥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 골반에 있는 오른쪽 힙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오른쪽 발로 디뎠을 때 이 왼쪽 골반이 앞으로 잘 이동하지 않는다라면 앞쪽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좀 부족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인터널 로테이터의 근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어덕터 머슬들은 인터널 로테이터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어덕터가 피머 안쪽에 이렇게 다 그냥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피머가 이렇게 앞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롱기투디널 축으로 해가지고 피머가 이렇게 앞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이 앞쪽으로 휘어져 있는 쪽에 어덕터 머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덕터 머슬들이 인터널 로테이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걸을 때 마찬가지로
이 인터널 로테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덕터가 축보다 좀 더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힙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익스텐서입니다. 익스텐서의 대표적인 근육은 글루티스 맥시무스와 햄스트링, 어덕터 마그너스의 포스레 파트입니다. 아까 힙 플렉서와는 다르게 익스텐서 머슬들이 CKC 상황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렉투스 업도미널 머슬이랑 커플링 모션을 만들어내면서 힙의 포스레 로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로도틱 커브가 많이 줄어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체크했을 때, 햄스트링이 짧아요. 업도미널 머슬들이 짧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리를 숙이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힘선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체중 자체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무게가 점점 앞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이 힘선 자체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힘선 자체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뒤쪽 고관절에 있는 모멘트 팔은 점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어덕터 마그누스와 세미 텐디너시스, 햄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글루티스 맥시무스의 그 모멘트 팔을 본 건데요. 허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글루티스 맥시무스의 모멘트 팔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0도까지는 마그누스와 햄스트링의 그 모멘트 팔은 길어지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근데 허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글루티스 맥시무스의 모멘트 팔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보통은 어덕터 마그누스와 햄스트링에서 힘을 좀 많이 대체를 해서 여기서 잘 버티실 수 있지만 글루티우스 맥시무스의 힘이 좀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글루티우스 맥시무스의 힘을 좀 많이 써서 이 숙이는 자세를 좀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햄스트링이나 어덕터 마그누스, 어덕터에 힘을 좀 많이 써서 허리를 숙인 자세를 많이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허리 쪽으로 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자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글루티스 맥시무스의 모멘트 팔이 짧아지는 것만큼 많은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글루티스 맥시무스의 파워가 중요합니다. 이 파워가 없으면 없을수록 글루티스 맥시무스의 힘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과 어덕터의 힘 자체가 점점점 더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기능을 점점 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은 몸통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햄스트링과 어덕터 마그누스의 힘의 요구량이 증가하지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힘은 역학적으로 좀 잘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멘트 팔이 짧아지는 것만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좀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야 허리의 부상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대표적인 근육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가쪽 돌림 근육이라 그래서 딥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들입니다. 총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투레이터 익스터너스가 있는데 이 오브투레이터 익스터너스는 어덕터 머슬과 좀 더 연관이 있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터 하면은 필포미스를 설명을 가장 많이 하고요. 사이팅 널브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필포미스가 긴장을 하게 되면 사이팅 널브가 눌려지면서 필포미스 신드롬이 생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들이 필포미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들이 좀 강하다라고 했을 때 필포미스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딥 익스터널 로테이터의 머슬의 긴장도도 중요해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이완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익스터널 로테이터 중에서 저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힙의 익스텐션을 할 때입니다. 힙의 익스텐션을 했을 때 이게 그냥 그대로 일자로 올라오면 되는데 보통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힙에서 순수하게 익스텐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동반되면서 일어나는 거여가지고 그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비투레이터 인터너스 속폐쇄근의 경우에는 이 아세타블룸 뒤쪽으로 해서 꺾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130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발로 섰을 때 이렇게 속폐쇄근이 이렇게 힘을 쓰게 될 때 이 조인트 포스가 생기게 되면서 센터 오브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피머 헤드가 중심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오케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CKC 상황에서 저희가 온레그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골반이 지금 한쪽으로 위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에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골반이 이렇게 들려버리는 겁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넘어가는 오비트레이터 인터너스의 근 긴장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골반을 이렇게 끌어당겨져 버리기 때문에 골반이 뜰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범인 자체가 오비트레이터 인터너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몸통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축회전을 했을 때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오른쪽 다리를 지지하고 몸통을 돌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과 반대쪽에 있는 이렉터 머슬들의 힘의 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많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렉터 머슬들의 근 긴장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비트레이터 익스터너스는 대퇴 뒤쪽 오목 돌기 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게 뒤쪽 오목 돌기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인터널 로테이터는 아니고요. 그냥 모음 근육의 무리로 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음 근육에 작용이 되는 것만큼 이 폐쇄신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모음 근육들은 다 폐쇄 근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폐쇄 근육의 지배를 받는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힙에서는 투 조인트 머슬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햄스트링과 렉투스 페모리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 할 때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올려놓고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룸바가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노미네이트 본이 포스테로 로테이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디스탈 파트 쪽은 잘 늘어나기는 하는데 여기 프록시멀 파트 쪽에서 잘 늘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스트레칭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을 펴고 허리만 세워도 이 프록시멀 파트 쪽에서 고정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쪽까지 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렉투스 페모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리만 당기게 되면은 이노미네이트 본이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이 프록시멀 파트까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약간 포스에 로테이션 만든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 뒤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 프록시말이 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앞쪽까지 잘 늘릴 수가 있습니다. 햄스트링과 렉투스 페모리스를 스트레칭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스트레칭을 시킨다면은 조금 더 스트레칭을 잘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힙의 머슬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니 조인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기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